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스타트랙 비욘드, 매트릭스 레볼루션 등의 영화들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수의 군집 드론들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집 드론은 이미 더 이상 영화 속의 무기나 기술만은 아닙니다. 최강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무적 이지스함의 방어를 단 8대의 드론이 뚫어버린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벌떼나 개미떼와 같은 수천 대의 군집 드론을 이용한 군사 전략은 하늘뿐만 아니라 육지, 수상, 수중할 것 없이 미래 전장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막아낼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군집 드론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새로운 군사 전략인 군집 드론의 다양한 쓰임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론과의 싸움은 비용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차세대 미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에 대비되는 높은 효율성 때문입니다. 한 대 한 대의 드론은 적의 방공망이나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이기기 어렵지만 물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무기 체계 중에서도 최고의 대공 방어 능력으로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2년 미 해군 대학원에서는 스스로를 희생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기능을 갖춘 8대의 소형 드론을 군집시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대가 아니라 10대도 되지 않는 드론의 공격만으로 8대 중 4대가 스스로를 희생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공격에 성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에서도 이 결과에 충격을 받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 전자전 공격 체계, 레이더 기만 체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평균 1.12대의 드론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공격에 성공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인데요. 이지스함의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뤄내는 데만도 28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4,200억 9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에 비해 군집 드론은 한 개에 비싸봐야 수천만 원대이니 간단히 몇백 대를 운용한다고 쳐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정도의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8대의 드론으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출격할 경우 이는 굉장히 저지하기 어려운 위협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2012년에 이뤄진 시뮬레이션이고 현재 성능이 수십 배나 개량된 스파이6 레이더가 탑재된 최신형 플라이트 3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모인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항모 전단의 시선을 돌리고 교란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있겠죠. 이 시뮬레이션에서 진짜 무서운 점은 군집 드론 자체의 공격력이 아니라 세계 최강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의 방공망이 이 작은 드론들을 상대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 상대편에서는 다수의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테니까요. 굳이 직접 적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큽니다. 값싼 드론들을 격추시키느라 적에게 값비싼 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해군 연구처에서는 2016년 7월 자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이 제작한 코요테 드론 30여 대의 군집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투기 세대에서 소형 공중투하 무인기인 페르딕스를 103대나 투하해 군집 비행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2017년 6월에는 중국에서도 중국전자과기그룹 주도로 무인기 120대를 동원해 군집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드론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적을 향해 달려들어 스스로를 희생해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 군사항공 전문가인 타일러 로그웨이의 말에 의하면 군집 비행 드론은 대규모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자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요격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이크 홈즈 미 공군 대장의 말에 의하면 드론 수백 대 가운데 하나가 소형 무기를 장착하고 F-22의 흡입구로 들어간다고 상상한다면 한 무리의 드론만으로도 고가의 전투기 비행대대 전체가 반격할 기회조차 없이 괴멸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하나하나가 작은 군집 드론들이 F-22 같은 고성능 전투기의 속도와 고도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만큼 그의 말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습적인 군집 드론의 운용으로 저고도에서 카스 비행하는 기체들을 노리거나 전투기들이 이착륙하는 타이밍을 노린다면 위협적이겠죠. 이런 군집 드론 기술이 세계 평화 위협을 가하는 특정 집단들의 손에 들어가 게릴라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 피해는 굉장히 막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군집 드론들은 단순한 공격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로 전자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의 몰드 J는 적에게 근접 비행한 뒤 제밍 신호를 방출하여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인데요. 이 같은 전략을 군집 드론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들의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적 방공망 내부까지 은밀하게 분산 비행한 뒤 광범위한 전자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기만 작전 또한 군집 드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플레어와 같은 기존의 대유도 미사일 기만체는 발사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져 또 발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플레어가 떨어지면 유도 미사일을 피하지 못하고 맞고 격추되는 것이죠. 하지만 군집 드론이 특정 형상을 갖춰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적의 유도 무기를 지속적으로 기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집 드론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전투기의 피탐지 레이더 면적이 적의 레이더에 표시되는 것과 같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적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런 군집 드론의 무대는 이제 하늘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수중 군집 드론인 UUV를 사용하면 잠수함의 소음을 똑같이 모방해 적 함대로 하여금 엉뚱한 목표를 노리도록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군집 드론을 활용하면 고가의 함정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장소에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판단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미 해군의 경우 10세대의 보트 드론을 카라카스라는 명칭의 무인 로봇 제어 센서 시스템을 활용해 정찰에 쓰고 있습니다. 이 보트 드론들 중 5척은 모선을 보호하고 8척은 적에 대한 감시 및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데 조종사 1명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율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이 군집 드론 기술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인데요.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렘린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렘린 드론은 300마일의 거리에서 1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적의 군사시설에 대한 감시 및 정찰, 전자전, 신호정보 수집, 공격 등 임무에 따라 여러가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한 뒤 회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재사용 준비가 가능하며 최대 2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외 C몹이라는 무인수상정 USV 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C몹은 항만과 전투함 보호 목적의 군집 USV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 10월 예멘 아덴항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USS 콜에 한 보트가 돌진해 배를 폭파시키고 이로 인해 승조원 1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C-몹 프로그램은 다수의 군집 USV를 통해 연안에서 달려드는 다수의 쾌속정 공격으로부터 군함을 지키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투중 군집 드론 운용 프로그램인 스웜 다이버 또한 연구되고 있는데요. 길이 30인치에 무게 1.67kg, 수심 16피트에서 잠항이 가능한 UUV의 군집으로 항만을 보호하고 기뢰 및 얼어에 대응하는 등 수중에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발전된 수중 드론들을 방어가 아닌 공격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수중에서 피라니아 떼처럼 수많은 UUV의 공격이 가해진다면 하늘에서보다 더욱 무서운 위협이 될 겁니다. 수중에서는 대기권과 달리 적의 접근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음파를 탐지하는 소나밖에 없고 파악하는 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중에서 한꺼번에 사방에서 덮치는 UUV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뢰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성비 또한 크게 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은 군집 드론 기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중 만리장성 프로그램이라는 독특한 전략 체계가 있어 눈에 띕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념은 먼저 해저에 설치된 음향 센서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주변에 있는 군집 USV와 UUV에 전파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USV와 UUV는 잠수함을 식별 및 추적하여 공격하거나 주변의 다른 유인 함정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상의 만리장성만큼 넓게 펼쳐져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드론이 공대공 전투기와 제대로 된 전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고도 음속을 돌파해 마하 1.58 이상의 속력을 내는 슈퍼크루즈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드론 하나하나가 이런 속도와 항속 거리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다가 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요. 전투기들이 작전을 진행하는 고고도까지 이 군집 드론들이 따라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이런 작은 드론들로는 중고도 이상에서 충분한 양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드론 전략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개발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한창 만들고 있는데 전투기의 측면에 5대에서 10대의 드론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드론들은 통상적인 일반 드론들과 달리 마하 4에서 5의 속도를 가지며 대기권 외곽 지역에서의 작전이 가능하게 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10km 거리에서 적의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고주파 전자기포가 장착된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들은 사람이 타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조종과 지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6세대 전투기까지 상황에 따라 무인기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죠. 아마도 이 작전 개념이 정말로 시행되면 가장 비싸고 높은 기술력의 군집 드론 프로그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육군에서는 여러 대 자율주행 무인 차량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율기동 아플리케 시스템 아마스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은 물자를 실은 호송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주행하는 군집 주행 시스템입니다. 이 전략은 호송 임무를 위한 인력 요구를 줄여주고 호송에 쓰일 병력을 다른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 해줍니다. 재보급 과정에서 병사들을 급조 폭발물과 같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아마스로 운용되는 차량은 2017년 후반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실시된 확장 전투 시험에서 5만 5천 마일을 주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선두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무인 차량으로만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집 드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값싼 공중 유닛 스커지가 테란과 프로토스 함선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드론 전략 앞에 지금까지 개발된 고가, 최첨단의 군사적 자산들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아직은 창과 방패 중 창에 해당하는 드론의 기술력이 앞서고 이에 대응할 마땅할 수단이 딱히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전장에서는 드론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인 군대가 적절하게 합쳐져 인간과 기계 모두가 뒤섞여 싸우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군집 드론에 맞설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론들을 막을 방법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EMP 공격인데요. 영화 스타트랙 비욘드에서는 적의 군집 드론들을 조종하는 VHF 전파에 락음악을 크게 틀어 신호를 교란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드론들이 화려하게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같은 군집 드론들을 막아낼 안티 드론 기술들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정말 군집 드론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